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21년 11월에 기록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거래일이었어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테슬라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265달러선 넥라인 돌파 이후부터는 상승비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스윙 계좌에서는 TSLL이, 중장기 계좌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수익률도 매우 높고요. 다만 저번 영상에서는 슬슬 익절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저는 역사각각 분할 방식으로 TSLL 익절 진행하고 있어요. 타점이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을 경우 올라갈수록 비중을 더 크게 확대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버슈팅 나오면 전부 익절 진행할 생각이에요. 중장기 테슬라는 아직 전부 홀딩 중에 있고요. 조만간 TSLL은 전량, 중장기 테슬라는 3분의 1 정도 익절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 확정 여부는 투자 목표나 시장 상황, 그리고 개인의 투자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중장기여도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크고 위아래 무빙도 크기에 기회비용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수익 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경계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CPI 발표가 있었어요. 수치만 보면 인플레이션의 내림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는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코어 CPI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지난달 0.4% 상승 대비 감소한 0.3%로 나왔죠. 이후 금리 스왑 트레이더들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였고 시장은 환호하면서 정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굉장히 불리시했어요. 나스닥은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을 임명한 점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는 계속해서 반독점 소송을 일삼고 있는 리나 칸 현 위원장에 대해서 칸의 반기업적 의제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죠. 월가에서는 현 위원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인물이 임명되면서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 기대감이 랠리를 촉발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입니다. 현재 23년 10월 말부터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상승 채널 상단 부근까지 약 2% 정도 남았어요. 제가 12월 초 다우에서 나스닥으로 키 맞추기 말씀드릴 때 다우가 동일한 채널 상단까지 1.5%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현재 다우는 조정이 나와 21일선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4% 이상 남았고요. 즉 지금은 나스닥이 괴리를 전부 축소했고 반대로 과열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테슬라는 독립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제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5분봉입니다. 신고가 경신한 어제의 흐름 보시면 초반 410 저항 이후 되돌림 나왔다가 V자로 반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은 동반하지 않았어요. 장 중반까지는 윗꼬리를 여러 번 달았는데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커버링 동반되면서 안정적으로 올렸어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이제 테슬라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고점을 만들 때 극심한 변동성이 동반되면서 분봉 기준으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와요. 일봉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혹은 장대 음봉의 형태가 되겠죠. 이는 마켓 메이커가 작정하고 만드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면서요. 특히 장대 양봉 이후 바로 나오는 장대 음봉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테슬라를 예로 들면 언론에서는 신고가 달성과 온갖 호재성 소식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포모가 유발되고 상승 기대 심리가 가중화돼요. 이게 매수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마켓 메이커는 계획된 고점이라 판단이 들거나 추가적인 기대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대량의 거래가 유발되며 스스로 사고 파는 자전거래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과 같은 시그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거래량이 적은 장대 양봉만 나오거나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으면 크게 경계하지 않고 이후 주가 흐름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정리하면 변동성 동반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캔들이 나온다면 마켓 메이커가 수익 실현 의지가 있고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량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엔비디아 올해 3월 8일과 6월 20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에서 이탈한 대량 자금이 다우로 이동했었어요. 3월 8일은 2.5%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당일 고가부터 11% 하락했습니다. 6월 20일은 3% 갭상승 출발 후 당일 고가부터 8% 하락했고요. 당시 별다른 악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재성 이슈들만 있었죠. 두 날 모두 RSI 80 이상으로 극심한 과매수 수준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거의 80 수준이고요. 당장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피날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동 관점에서 보면 거의 오파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시간봉으로 보면 일전 말씀드린 VCP 목표가는 어제 넘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432는 오버슈팅의 영역이라 봐요.
현재 제 작도 기준으로 채널 상단 가격대가 대략 430에서 440 부근인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오버슈팅 주면서 물량 넘기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호흡을 길게 본다면 이번 주 주봉 마감 기준으로 414 위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테슬라는 철저하게 차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변동성이 갑자기 극대화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인데 확실한 기준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시장 투자 심리와 옵션 현황 그리고 마켓 메이커 입장도 고려하며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